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제주도에서 70대 어르신이 검찰이라고 주장하는 전화를 받고 1억 원을 송금하려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서 막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어르신은 자신을 구하러 온 진짜 경찰을 거부했어요. 범인에게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보이스피싱,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족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먼저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릴게요. 2025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이 7,438만 원이에요. 1년 전보다 무려 76%가 늘었어요. 전체 피해액만 8,856억 원이에요. 어르신들은 특히 표적이 되고 있어요. 범죄 조직은 어르신들이 자산이 많고 전화를 끊기 어려워하고 권위에 약하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럼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신종 수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수법, 기관 사칭형이에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해요. 고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자산보호를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진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법, 현금 수거형이에요. 요즘 가장 위험한 수법이에요. 안전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세요. 집 앞까지 직접 사람이 와서 현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체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범인들이 더 좋아하는 수법이에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수법, 악성 앱 설치 유도예요. 이 링크를 눌러서 안전 앱을 설치하세요. 화면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절대 따르시면 안 돼요. 악성 앱이 설치되면 범인이 내 스마트폰을 완전히 통제해요. 통장 잔액, 공인인증서, 연락처까지 다 빼앗겨요. 네 번째 수법, 셀프 감금이에요. 최근에 새로 등장한 정말 교묘한 수법이에요. 수사를 위해 외출을 삼가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보안 유지를 위해 다른 전화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오로지 범인 전화만 받게 만들어요.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다섯 번째 수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칭이에요. 요즘 연금 관련 뉴스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요. 국민연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추가 지급 대상자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기초연금 관련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묻지 않아요. 여섯 번째 수법, 자녀 사칭이에요.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 번호로 연락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보내줘. 자녀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문자로 자녀인 척하는 수법이에요. 자녀에게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꼭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을까요? 황금 원칙 3가지를 기억하세요. 황금 원칙 첫째, 일단 끊으세요. 아무리 무섭고 떨려도,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진짜 기관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하는 일이 없어요. 끊고 나서 직접 그 기관의 공식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황금 원칙 둘째, 가족에게 바로 알리세요. 범인들은 항상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전화를 끊고 즉시 가족에게 알리세요. 황금 원칙 셋째, 절대로 돈을 먼저 옮기지 마세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없어요.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혹시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보이스피싱제로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피해 구제를 받은 사례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보이스피싱은 절대로 나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교육받은 분들도 당해요. 범인들이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바로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도 강화하셔야 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온 링크는 아무리 지인이 보낸 것처럼 보여도 조심하세요. 지인의 계정이 해킹됐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모르는 앱이 깔려 있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은행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으세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가족끼리 보이스피싱 대응 약속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먼저 끊고 우리에게 연락한다. 이 약속 하나만 있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 약속을 정해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이스피싱 제로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최근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경찰청 112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6가지. 기관 사칭, 현금 수거, 악성 앱 설치, 셀프 감금, 연금 사칭, 자녀 사칭. 황금 원칙 3가지. 일단 끊기, 가족에게 알리기, 절대 돈 먼저 옮기지 않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112 신고, 은행 지급 정지, 금융감독원 1332번 신고.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과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소중한 분들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켜주세요.